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 투블롱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플러스의 러닝 서비스 그룹에서 V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GPX 튜토리얼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는 여러분께 화합물의 다양한 형태와 용해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화합물, 즉 BCS 클래스 이 낮은 용해도, 높은 투과성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활성화 제형을 만들고 두 가지 형태의 다양한 비율로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화합물 보기에서 여러 형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투여 보기에서 여러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과 두 형태의 특성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른 제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상의 화합물과 이 화합물의 두 가지 형태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PX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New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는 GPX Multiple Form 폴더 아래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폴더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 이름을 Multiple Form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생성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색 창도 초록색 아이콘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합물 보기로 들어가서 화합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화합물의 이름은 Compound X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고 분자량이 몰당 300g인 특정 화합물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해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형태는 낮은 용해도를 가지므로 0.01mg/ml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침전 실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형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활성화 제형에 해당하며 용해도를 1mg/ml로 꽤 극단적으로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생체 관련 용해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형태의 SGIF 용해도는 0.1로 입력하겠습니다. FACIF 용해도는 0.07이고 FACIF 버전이 용해도는 0.12입니다.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서 이 번 형태로 전환할 수 있고 여기서 생체 관련 용해도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GIMF는 0.5, FACIMF는 1.2, FACIF 버전이는 1.5로 입력합니다. pK의 경우 이 가상의 화합물은 하나의 pK를 가지며 이는 염기성 pK입니다. 그리고 용해도 개수는 바로 10인사입니다.
하지만 PKE와 용해도 개수는 한 가지 모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폼2에 대한 일부 관측 데이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관측 데이터 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으로는 용해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룹 이름은 폼2로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해하셨죠? 그리고 측정하는 시간에는 용해도 대pH로 표시하고 썰 대pH라고 명확히 부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입니다. 폼2에 대해 셀로 가서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제 폼2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컴파운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폼2에 대해 관측 데이터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고 점선으로 표시된 관측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P값은 1.5로 적당한 중간 정도의 지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에 대해 말하자면 두 화합물의 투과성은 PCS 클래스입니다. 이제 투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형에서 새로운 제형을 추가할 건데 그 이름은 포타블렛 F1이 될 것입니다. 이 제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패널을 열어서 입자 크기와 형태를 보면 폼1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X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투여 화면과 화합물 화면에서 형태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합물 화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저도 형태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폼2를 추가하면 폼2의 투여 분율은 0이고 폼1은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제형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입자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m 1, 즉 제 API에 대해 평균 반지름을 25 마이크로미터로 표준 편차를 2.5로 그리고 구간수를 5로 신중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원한다면 형태 계수, 밀도, 확산층, 매개 변수도 변경할 수 있지만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는 Form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형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제형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입자 크기를 정의하겠습니다. Form 2가 비정질 고체 분산체라고 가정하면 평균 반지름이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m 1의 10분의 1로 잡았습니다. 즉 평균 반지름은 2.5 마이크로미터, 표준 편차는 0.25, 그리고 구간수는 여전히 5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의되었으니 새로운 제형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른 형태를 특성화했기 때문에 그 제형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이름만 포탑폼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형에서 해야 할 유일하고도 중요한 일은 Form 2의 비율을 1로 그리고 Form 1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이미 특성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POTAP 5050로 하겠습니다. 즉 Form 1과 Form 2를 반반씩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다양한 제형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각각의 제형에 대한 최적화된 투여 일정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클릭하고 100mg을 준비하겠습니다. 테이비 F1입니다. 제형이 올바른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맞으니 괜찮습니다.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100mg 테이프 F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형을 PO 탭 F2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해서 50대 50에 대한 투여 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00mg 타블렛, 즉 그 비율은 정확히 50대 50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의 함량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형이 올바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투여 설정이 끝났으니 생략으로 넘어가서 기본 생략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인가요? 30세 85.5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기본 생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약동학 보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FUP를 정확히 50%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혈액 대 혈장 비율은 1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청소율이 0.4리터 per 킬로그램이고 중심 분포 용적이 킬로그램당 3리터인 단일 구획 모델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약물 동태학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생략 스케줄에서 우리 생략에 맞는 스케줄이 생성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제형마다 하나씩 총 3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이름은 SIM100M IG_T AP_F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열어보면 화합물이 올바른지, 용량 스케일이 맞는지, 생략 스케일이 올바른지, 그리고 PK 모델의 구획 설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 설정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간의 1차 통과 추출률만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값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론적인 form 1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복사해서 form 2에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form 2A 투여 스케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form 2의 관찰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하고 보관된 용에도 모델을 반드시 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SimTab 5050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이 중요한 단계를 복사하겠습니다. 투여 스케줄을 5050으로 신중하게 변경해야 하며 이 외에 다른 모든 설정과 매개 변수는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행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든 제형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런의 이름을 All Formul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으로 이동하여 실행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제형이 농도 대시간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보고 싶으시다면 추가 기능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별 색상으로 이동해서 색상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찾으셨다면 이제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GPX에서 한 화합물에 대해 다양한 제형을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형으로 제한했지만 원하신다면 원하는 만큼 많은 제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제형이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GPX는 그 제형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입자 크기와 같은 특성을 변경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제형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될 때 각 제형의 비율은 정규화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경우 저는 0.55와 0.55를 입력했지만 1과 1을 입력해도 괜찮았습니다. GPX는 전체가 100%가 되도록 자동으로 정규화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발표에서도 강조했듯이 화합물 보기와 투여 보기에서 제형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센터에서 치명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며 아마도 투여 보기에서 제형을 추가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GPX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제형이 수용성뿐만 아니라 생체적 합성, 용해도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화합물 보기에서 수행됩니다. 입자 크기, 분포, 형태, 밀도, 그리고 확산층의 두께와 동적 특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투여 보기에서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형에 대해 서로 다른 용해도, 모델, 나노 입자 효과, 바이오 솔트 효과, 용해와 비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시뮬레이션 보기의 구성 패널에서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pKa와 용해도 개수는 제형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pKa와 용해도 개수는 한 세트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형에 이 값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Form 1, 즉 API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형에 대해서는 관찰된 용해도 대pH 프로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교육 관련 문의는 education at simulations plu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정보 문의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